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예제 1번을 함께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예제 1번 1번의 도면은 이런 형태고요. 이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된 직선을 통해서 이러한 2차원 도면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치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구속 조건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모델에 들어와서 파트 모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드 스케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평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하나의 평면이 선택이 돼서 여기에서 스케치를 할 수가 있고요. 스케치를 다 하고 나서는 스케치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앱 종료가 있습니다. 스케치 앱이 종료가 된다는 의미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스케치 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시 제일 첫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스케치를 클릭하면 스케치 모드로 우리가 평면을 선택함으로써 스케치 모드로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평면을 미리 선택을 합니다. 평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평면을 클릭하면 우측 상단에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 스케치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 평면에서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앱 종료하면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좌측의 패널에 XY 플레인, YZ 플레인, ZX 플레인, 이렇게 플레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플레인을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면 그거를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스케치 모드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그려야 될 도면은 이제 이러한 도면이고요. 이러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을 통해서 프로파일이라는 스케치 메뉴에서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일단 그리고 치수를 정하고 구속 조건을 결정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누르고요. 그리고 1/4분면에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하고, 지금 현재 치수가 80, 가로가 80이기 때문에 대충 80 정도가 되게끔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해서 80 정도 근처에 가게끔 해서 끊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을 끊고 다시 직각으로 수평선을 끊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각도를 이루게끔 해서 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평선, 그 다음에 특정한 각도를 이루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 구속, 자동 오토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직선과 요 직선이 직각을 이루게끔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속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현재 그렇게 구속을 줄지 안 줄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동 오토 컨스트레인트를 최대한 피하면서 이렇게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완성을 했고요. 지금 새카만 검은 색깔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거를 자꾸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이게 구속이 전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치수를 결정하고 형상학적으로 구속을 시켜주면 이 도면의 색깔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초록색이 바뀌게끔 스케치 수준에서 초록색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 라인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에 구속 조건 constraint라는 옵션이 있고요. 이걸 클릭을 해도 되고, 그리고 constraint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constraint라는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직선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80 가로 길이는 8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직선은 18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팝업 창에서 구속 constraint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18, 그리고 이 거리를 16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구속을 클릭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 길이를 결정하는 길이의 구속을 하는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까 이미 구속시켰던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수직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수직선과 아래 수직선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그런 구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 16이네요. 16.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줘도 되고요. 이렇게 16으로 줘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Ctrl Z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 길이를 결정을 해도 되겠죠. 이 길이를 16으로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줘도 되고, 여기서 이것과 이 사이의 거리를 16으로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선 여기서 25죠. 수직선 25로 구속하겠습니다. 수직선 25, 그리고 요직선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요직선 사이의 거리 2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직선과 요직선 사이의 각도가 70도네요. 자, 요 클릭을 하고 constraint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뭐 요 길이가 되네요. 그죠? 여기서 요 직선을 클릭을 하면 다시 각도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각도가 맞으면 클릭해서 7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요곳의 길이 이 길이를 20이네요. 20으로 치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1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15로 주겠습니다. 15로 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요거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쪽 각도를 아직 안 했네요. 요 각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클릭하고 치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반대편 변을 선택하면 각도를 자동으로 설정하게끔 나옵니다. 이 각도가 120도니까 120으로 설정을 하고요. 자, 여기 그럼 다 넣었나요? 다 지금 다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았죠. 그죠? 초록색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 요 치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치수 클릭을 한 상태에서 치수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치수는 요 길이라기보다 우측 버튼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면 horizontal measure direction 그리고 vertical measure direc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horizontal measure direction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vertical measure direction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auto constraint 옵션이 나오지 않을 때는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또 여기서 옵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horizontal.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12 되고요. 12는 안 됩니다. 이미 12로 하면은 치수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1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80이고 길이가 이거 10이고 20, 24, 16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이 돼야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 10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 구속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치수라는 거는 치수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구속을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요 위에 모든 선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구속을 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구속이 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자유도를 가지게끔 냅둬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12로 되어 있지만 레퍼런스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고 OK를 하면 이제 괄호해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것들을 구속 조건을 바꿈으로써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거 여기서 20을 한번 바꿔볼까요? 22로 바꿔보면 괄호 안에 있는 게 자동으로 8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도한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레퍼런스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을 22로 바꾸면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죠. 그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0으로 하고 이거를 이 중에 하나를 레퍼런스로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초록색이 아닙니다. 초록색이 아닌 이유는 뭔가 구속이 덜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걸 잡고 한번 움직여 봅니다. 이게 전체가 움직이네요. 그죠? 절대 좌표기에 구속이 안 됐네요. 그죠? 따라서 도면에 봤을 때 자, 이 부분을 원점으로 두라라는 자, 이 부분을 원점으로 두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를 클릭하고 구속 조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점 사이에 구속을 주기 위해서 원점을 다시 클릭하면 옵션이 나옵니다. 이 거리, vertical, horizontal, 가장 짧은 거리, 이런 구속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coincidence constraint가 나옵니다. 일치 조건이죠. 일치 조건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원점에 구속되게 되고요. 도면에 모든 색깔이 초록색, 연두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제 완전히 구속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꾸 움직여도 자, 움직이지가 않죠. 그죠? 이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2차원 도면을 우리가는 지금 완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예제 1-1번을 완성을 해봤습니다.